안녕하세요. 세상을 읽어주는 AI 앱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터라는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앱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친구들이 설치하면 되는데요. MIT2 앱을 찾아주세요. MIT2만 쳐도 나올 건데요. MIT2 컴패니언을 MIT AI2 컴패니언을 보시면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끝났고요. 두 번째 이제 앱 인벤터로 정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앱 인벤터는 구글에서 크롬 창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크롬 창에서 앱 인벤터를 쳐주세요. 자, 그러면 메뉴에 MIT 앱 인벤터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선택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처음인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가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글 계정만 있으면 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구글만 로그인하면 가능한데요. 14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님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알려준 대로 14세 이상인 친구들은 본인의 계정을 써도 되고 부모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 계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패밀리 링크라는 거를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앱을 누르면 여러가지 계정, 선생님은 여러가지 계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계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미 있는 항상 앱 인벤터 들어가면 맨 처음 화면 내가 마지막 했던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한번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자, 왼쪽에는 팔레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뷰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뷰어 안에 스마트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일반 스크래치나 엔트리보다는 조금 더 앱을 만드는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넣어줘야 되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그 요소에 또 블록 코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앱을 만드는 걸 50분 안에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선생님이 하는 걸 그대로 한번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창이 나왔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아까 전에 자, 그럼 우선 버튼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버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버튼 부분에 가지고 오면은 여기 컴포넌트의 버튼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또 속성이 옆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속성이라는 거는 버튼 컴포넌트의 모든 것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배경색도 바꿔보고 자, 선생님은 분홍색으로 해줄게요. 글꼴을 굵게도 할 수 있어요. 글꼴의 크기도 좀 더 크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폭이 꽉 차게 하려면 너비로 가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에 해주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아래쪽에 자, 여기 선생님은 촬영해주세요라고 쓸 거예요. 촬영해주세요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되게 할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양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 팔레트 안에서 가지고 스마트폰 안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 레이블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앱 인벤터 코딩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요. 어떤 상태나 글씨 같은 걸 나타낼 때 이 레이블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해요. 버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창에 글씨가 나타나도록 해주게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룩 인스텐션이라는 확장 블럭을 이용해서 이미 인공지능 학습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뷰어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웹뷰어는 웹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요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웹뷰어 가지고 오시고요. 자, 그리고 자, 눌렀을 때 뭐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말해주는 걸 찾아보면은 자, 이걸 사용자 인터페이스 말고 아래쪽에 레이아웃도 있고요. 미디어, 그리기, 지도가 있는데 미디어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또 엄청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캠코더를 가지고 오면 캠코더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음성 변환이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음성 변환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음성 변환은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음성 변환은 핸드폰 안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플레이가 되는 그런 컴포넌트라서 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촬영을 해서 그냥 저장해 주는 게 아니고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확장 기능에 있는 블럭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블럭을 활용하려면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MIT에서 제공하는 블럭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져오기 위해서는 도움말의 확장 기능을 선택해 주시면 자, 도움말의 확장 기능을 누르면 여기에 MIT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확장 블럭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자, 저는 여기에서 제일 위쪽 거. 자, 위에서 블루투스 말고 룩 인스텐션. 자, 요거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두 번째, 룩 인스텐션 .aix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여러분 크롬 창에서 다운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하게 금방 다운이 됐고요. 자, 이제는 우리는 요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게요. 자, 새 창이 떴으니까 이거는 닫아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확장 기능 추가를 해서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크롬 설정을 바꾸지 않았다면. 자,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에서 불러오기를 할 건데요. 자, 파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파일 선택 들어가 주시고 다운로드에 룩 인스텐션이 딱 있네요. 자, 요거를 그냥 클릭만 해주시고 열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앱 인벤터는 우리가 선택한 룩 인스텐션이라는 확장 블럭을 가지고 올 거고 그렇게 하라고 임포트를 눌러주세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건데 기다려주세요. 자, 기다리면 갑자기 여기에 없던 이제 컴포넌트가 탁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린 그거를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아직 안 나왔네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팔레트에 여러 가지 누르면 여러분이 레고 마인드스톰도 앱 인벤터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어요. MIT 앱 인벤터에서 자, 지금 확장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룩이라는 이 빨간색, 파란색 선글라스 모양의 안경이 여기 추가가 되었어요. 자, 요거를 어떻게 그냥 핸드폰 안으로 끌어다가 놓으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 자, 그러면 여기 컴포넌트에 우리가 사용할 버튼, 레이블, 웹뷰어, 음성 변환, 룩까지 들어갔어요. 와, 다 됐다. 아, 근데 여기서 굉장히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룩이라는 확장 블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속성에 웹뷰어 설정을 바꿔줘야 돼요. 자, 웹뷰어를 자, 없음이 아니고 웹뷰어를 사용할 거라고 웹뷰어 1이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한번 된 거를 테스트 해볼 거예요. 실시간으로 테스트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선생님의 핸드폰 화면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친구들 아까 우리가 깔았던 MIT AI2 컴패니언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 컴퓨터에서
만든 블럭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인증받아야 돼요. 자, 여기 연결을 누르시면 AI 컴패니언이 있어요. 자, AI 컴패니언만 누르면 바로 QR코드가 나오거든요. 자, 이 QR코드를 여러분의 핸드폰에 스캔 QR코드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스캔을 해서 스캔을 하면은 자, 이 스캔한 데이터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AI 컴패니언은 핸드폰에 다운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 우리가 계속 개발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만 해주거든요. 자, 어머, 벌써 여러분 이렇게 버튼과 레이블과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룩 인스텐션을 갖고 오는 순간 이 카메라가 비디오로 이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버튼을 눌러도 실은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는 각각의 컴포넌트에 어떤 걸 하라는 코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좀 내려놓고, 자, 이거 코딩을 해볼 건데요. 코딩은 간단해요. 자, 여기 블럭을 눌러주세요. 자, 블럭을 들어가면, 자,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백지가 나옵니다. 뷰어라고. 그리고 왼쪽에 블럭들이 있어요. 자, 이 블럭들을 눌러보면 공통 블럭, 뭐 스크린 1, 모든 컴포넌트 있는데 자, 공통 블럭 제어를 누르면 만약에 어쩌고 이거 스크래치나 엔트리 또는 뭐 텍스트 코딩에서 많이 봤던 그 조건문에 해당하는 게 나와요. 논리에는 참거짓 판단, 수학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우선 우리가 코딩할 부분은 아까 맨 스크린 1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코딩할 거라서 이거를 선택해서 가보겠습니다. 버튼을 코딩할 거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버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럭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카메라가 호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라고 하고요. 바로 클릭되면 바로 그거를 뭔지 판별하게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다운받은 룩 인스텐션이라는 블럭을 선택해서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블럭들을 오늘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될 수 있어요. 자, look classify video data라는 것만 가지고 오세요. 자, look classify video data 하면은 classify 분류하는 거야. 바로 look이라는 확장 블럭이 비디오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를 시키는 거죠. 바로 실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look으로 들어가서 룩에서 제공하는 요 클래시파이어 레디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분류가 준비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준비가 되면 준비됐어요. 분류할 준비 됐어요 하는 걸 나타내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까 우리 여기 레이블이 있었죠. 어떤 상태나 메시지 글씨를 나타낼 때는 레이블을 쓰는데요. 레이블에 가서 쭉 내리면 초록색 부분에 레이블 아무거나 실은 갖고 와도 되지만 레이블의 텍스트 지정하기를 가지고 오세요. 자, 레이블의 텍스트 지정을 하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쓰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 클래시파이 레디 부모 블럭에 넣고 텍스트라는 곳에 보면 텍스트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블럭들이 있는데요. 그냥 맨 칸에 아무것도 없는 빈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문자열을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써줄게요. 벌써 우리 절반이나 했어요. 절반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룩 들어가서 자, 이 룩 인스텐션을 우리가 쓸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에러에 관한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에러가 없으면 실행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 이 에러를 가지고 와서 에러 상태를 나타내게 할 거예요. 자, 그거는 다시 에러가 떠도 이 레이블에 나타나도록 레이블에서 지정하기 텍스트 가지고 오고 자, 여기 위쪽에 에러 코드를 선택하면 두 개의 블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져오기 에러를 선택해주세요. 자, 선택해주시면 자, 에러가 날 때 룩 인스텐션에서 제공하는
에러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에러까지 했으면 이제 말만 해주게 하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분류가 뭔지 나타내게 해줄 거지. 자, 그래서 자, 룩에서 자, 갓 클래시피케이션 이거 결과 딱 나왔지. 결과 나오게 해주는 거야. 자, 이거 그냥 레이블의 결과를 나타나게 해도 되겠죠. 아까 우리가 했던 또 레이블을 가서 레이블의 텍스트에서 결과를 나타내주게 하면 됩니다. 자, 결과를 나타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과 나타내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완성됐어요. 자, 한번 여러분이 자, 지금 한 거 한번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촬영하기를 누르면 뭐가 나왔어. 봐보세요. 여기 랩탑 0.8097 키보드 0.05820 이렇게 나왔죠. 그 노트북의 확률이 0.8이다. 키보드는 0.05. 자, 그다음 디스플레이 0.04 이렇게 확률이 높은 거를 앞으로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것 순으로 이렇게 지금 얘가 실시간으로 사물을 읽어준 거예요. 가능성을. 자,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우리는 이것 중에 하나만 나오게 할 거야. 맨 위에 거 하나. 그런 경우에는 바로 리스트라는 걸 쓰게 돼요.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 항목 중에 맨 첫 번째 항목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블럭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리스트에서, 여기 리스트가 친절하게 있네요. 리스트에서 항목, 첫 번째 항목, 리스트 첫 번째 항목을 가져오게 하면은 선택하기, 항목 선택하기가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자, 항목 선택하기, 그래서 가져오기 합니다. 가져오기 하고, 자, 수학에서 가면은 이제 이번에는 문자열이 아니고 숫자를 나타낼 때는 수학의 숫자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이 에비멘터는 리스트의 첫 번째 순서가 1이더라고요. 보통은 0인데 블록 코딩이라서 1로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자, 1이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자,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찍어볼게요. 촬영해서 그러면은 바로 딱 하나만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자, 그러면 말을 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또 말하기까지 해줄게요. 자, 말은 음성 변환에 들어가서 음성 변환 말하기 넣어주세요. 말하기 넣어주시고, 자, 말할 때도 가져오기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볼까요? 이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AI 컴퓨터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랩탑 0.6870일 디스플레이 0.0741형 프린터 0.0456 이쪽에 있던 내용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0.04495 디시워셔 0.0309형 마우스 0.0250이 킷.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항목 선택하기 첫 번째만 읽을 수 있도록 하실 거야. 자, 똑같이 지금 연결이 끊겼는데 다시 하면 돼요. 자, 복제하기. 자, 요거 쓰레기 버릴 때는 여기 옆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겠죠. 자, 가지고 와서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만 하면 실은 아까 숫자까지 나오게 되는데 숫자는 안 말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요, 리스트에 항목 선택하기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자, 아까, 디스플레이하고 숫자 나타내는 부분에서 디스플레이만 말하게 할 거야. 그러면 또 똑같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항목만 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친구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된 코드를 한번 연결 끊겼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워셔 핸드 글로어 선글라시즈 마우스 컵